안녕하세요. 에세파TV 지훈입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전에는 13월에 월급이라 불리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오히려 돈을 내는 직장인들이 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가족과 함께 남은 기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따져보며 전략적으로 소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연말정산 부양가족인적 공제에서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60세 넘은 부모님의 소득이 1년 내내 100만 원만 넘어도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없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드립니다. 주식 투자로 인한 양도차액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인적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그동안 열심히 저축한 돈으로 이자나 배당 소득을 올리고 있다. 2천만 원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어떨까? 연 516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매달 43만 원꼴이죠. 단 이것보다 국민연금을 더 받으시는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부모님이 오래 집을 팔았다거나 일시불 퇴직금을 받았다거나 일을 새로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 상황이 새로 생겨서 소득으로 들어오게 된 돈이 100만 원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니 새로 따져서 올해 부양가족으로 올려야 될지 다시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중 특이한 것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공제 한도에 대한 공제가 합산 적용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분의 영화 관람료가 추가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가 올해 하반기 사용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인상됐습니다. 세무 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 고 조언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 관련 꼭 확인해야 하는 9가지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 연말까지 가입 고려. 금융인들이 꼽는 연말정산 혜택 중 하나가 금융상품 가입입니다. 전문위원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700만 원 한도로 꽉 채워 납입액의 13.2%, 16.5%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고 조언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 연간 400만 원의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연 400만 원 이상 저축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은 꼭 이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400만 원 한도를 채워 납입했다면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환급됩니다. 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입하고 400만 원을 모두 납입해도 됩니다.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 한도에 미달하게 납입했다면 연말까지 기존 계좌에 추가 납입을 하면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 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 원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 5천 원의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세무 전문가는 기존의 연금저축 가입자는 퇴직연금 계좌에 가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다고 하네요. 12월 31일에 너무 임박해서 가입하거나 추가 납입을 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월세도 세액 공제, 청약통장 세대주 명의로 하세요. 월세살이를 하는 무주택 근로자라면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 공제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까지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도 대상입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월세 주거지로 이달 31일 이전에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 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 등 임대차 계약서를 잘 보관해둬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 간 세대주 변경은 굳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용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은 전략적으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줍니다. 총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의 신용카드 15%,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의 40% 공제율을 곱해 나온 공제액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총급여 4천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1천만 원 25%를 넘어야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용카드로 1,100만 원을 썼다면 100만 원에 대한 15%인 15만 원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15만 원을 다 돌려준다는 게 아니라 전체 근로소득에서 15만 원만큼만 공제하고 일정 세율 6에서 42%를 적용해 환급해주는 시기니 계산에 주의하십시오.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저소득 직장인은 소득세율 6%를 적용해 9천 원을 돌려받게 되고 세율 42%를 적용하는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고소득 직장인은 6만 3천 원의 환급이 이뤄집니다.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총급여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쓰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가 공제돼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어서입니다.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 물품 구매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비용 지출 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입니다. 연말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노리자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낮은 쪽으로 몰아 사용해야. 맞벌이 부부는 본인과 배우자 카드 내역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 쓰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총급여가 7,500만 원인 직장인 A씨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3천만 원, 배우자 B씨는 총급여가 5천만 원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이들 부부에게 부양가족인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 신용카드 가족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이라면 부양가족 공제는 B씨 쪽으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A씨의 신용카드 공제액은 169만 원이지만 부양가족 공제분을 적용하면 81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배우자 B씨의 경우 38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면 공제액은 188만 원이 됩니다. 다섯 번째,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즉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로 샀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의료비와 달리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구매가액과 구매 시기를 본인이 선택해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도가 바뀌는 것을 감안해 구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관람 등 문화활동 추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한도 200만 원, 3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 공제해줍니다. 버스, 고속버스 포함 나 지하철, 고속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대중교통의 택시와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연말에 문화생활을 하면서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혼인신고하고 부녀자공제 50만 원 확인해야. 이미 혼인을 했는데 바빠서 혼인신고를 못했거나 확실히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면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했다면 총 급여액 4,147만 원 이하일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공제 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장기 치료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발급.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200만 원이 기본공제됩니다. 장애인이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150만 원을 더해 총 3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암,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정신병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이 없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의료기관이 발급하기 때문에 12월에 미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9번째, 기부 통해 좋은 일도 하고 절세 혜택도 받으세요. 옷장에 쌓여 안 입는 철 지난 옷, 작거나 커서 못 입는 옷들을 의류 수거함 대신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도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해도 됩니다. 단체 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미리 기부처에 알아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안에 기부해야 이번 연말정산 때 반영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 내용과 사용 예상 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남은 12월간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길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꼭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시면 힘을 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